9월 17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뉴스라인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금천구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화요일을 맡고 있는 이성호라고 합니다. 금천구회가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제218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33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색 있는 것은 의원 발의 조례가 8건이나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평균 한 건 내지 2건 정도였는데요. 올해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가 궁금한데요. 일단 의원 발의하신 분은 총 3분입니다. 하지만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거고요. 김용술 구의원이 4개의 조례를 개정 또는 입법 발의했습니다. 이경옥 구의원이 2개, 김규환 구의원이 2개를 발의를 했는데요. 김용술 구의원 같은 경우는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금천구 아토피 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또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김용수 의원이 좀 개정을 발의를 했고요. 이경옥 구의원 같은 경우는 금천구 여성단체 협의회 지원 조례안, 금천구 출산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경원 구의원 같은 경우는 금천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금천구 장기 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올해 좀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2019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규모는 458억 원입니다. 이번에 예비심사했고 이번에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서요. 9월 23일 본회의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많은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좀 올렸고요. 또한 그 민간위탁, 그 재위탁이나 민간위탁 보고 사항도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올라왔던 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얘기하셨다시피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금천구가 재산세나 세금이 많이 거칠 때 일부를 저축해놨다가 세금이 많이 거칠 때 요거를 쓰겠다는 기금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하겠다는 조례고요. 그리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조례 설치 및 일부 개정 조례안도 좀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좀 몇 가지 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흥 3동의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이 좀 올라와 있고요.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좀 올라와 있는데요. 초록빛 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도담 어린이집 외 4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 한우리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도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키움센터 금천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라와 있고요. 좀 눈에 띄는 것은 금천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금천 일자리 주식회사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공모에 넣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아니 내년이라도 이걸 한다고 했는데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천구가 9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LH 임대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입주민이 차량이 없는 입주민이 많은 임대주택의 특성을 고려해서 임대주택 부설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제 형식으로 인근 주민에게 배정하고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임대주택 관리비 등 입주민의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LH 매입 임대주택 일부 큰 아파트 말고요. 빌라나 아니면 단독주택 중에서 이런 매입 임대주택 중 5명 이상의 공유 가능한 주택 7개소를 총 51면을 대상으로 입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10월부터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전일 배정으로 하고요. 월 이용요금은 5만 원입니다. 이 중에 3만 원은 LH에 지급이 해서 관리비 등 해당 입주민의 주거복지 사업으로 활용되고요. 2만 원은 금천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기 노력하는데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시흥 독산 사동 주민센터인데요.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 혁신파크 리빙의 사업으로 공유 주차장을 해왔습니다. 주민센터 지하에 있는 6면에 해당해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 첫 번째로는 사업 종료로 인한 운영 주체의 부재,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상시 주차로 인한 이용의 불편 및 혼잡한 상황 발생, 그리고 24시간 지하 주차장 개방으로 관리 및 청사 보안의 어려움의 이유를 들어서 9월 20일부터 독산사동 지하주차장은 야간에 폐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공유주차 사업은 많은 분들이 민간에서도 했었고 행정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하나 넓히는데 약 1억 2천 3천이 드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쓰지 않는 주민센터나 아니면 우체국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야간에 이용해보자라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좀 일부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제 시간에 빼지 않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더 확인해보고 가능한 한 유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금천구 관내 주민자치회관이 매달 300에서 400만 원의 적자가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기사입니다. 프로그램 강사들이 최저임금도 가져가지 못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수강료 감면자가 급격히 늘어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흥동의 한 주민자치 회장은 감면자가 70%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젊은 층이 많이 오지 않아서 주민자치센터가 경로당화되고 있다 하고 월 1만 원 정도의 수강료 로드는 전기세, 강사비, 그리고 수도세 등을 감당할 수가 없다 하고 최근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어 이 적자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예치한 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하면 건물의 하자나 아니면은 기구 아니면은 어떤 시설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모아두는 돈인데요. 일단 이런 시급함이 있다는 건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금천구청에서도 이런 자치센터의 기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대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좀 고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천구 인구 변화 추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65세 인구가 22,49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분기에 36,301명으로 14,000명이 증가했습니다. 8년 만이죠. 14,000명이 증가했지만 그 사이에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시설 아니면 노인복지 어떤 기관들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동별로 만약 예시를 한다면 시흥 이동 같은 경우는 2010년에 비해서 2019년에 1,300명이 늘었습니다. 독산 1동 같은 경우는 롯데캐슬이 입주하면서 최근 3년 동안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노인복지기관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늘어나는 노인 인구들이 대부분 주민자치회관으로 좀 몰리고 있는 현상이라고 분석이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소식입니다. 꿈빛그림이라는 공동체와 은행나무 어린이도서관이 서울마을 공동체상을 수상합니다. 오는 9월 26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열린광장에서 시상식은 개최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총 20군데가 시상을 받습니다. 서울시는 2019 서울마을주간 서울공동체상을 시상을 하면서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이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격려와 응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서울 공동체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는 활동 부분에서 10개, 공간 부분에서 10개를 선정해서 수상을 하고 있고요. 공익성, 지속 가능성, 관련 수행 실적,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최종 선정한다고 합니다. 활동 부분에서 선정된 꿈빛 그림은요, 백산초등학교 엄마들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엄마들이 빗그림 봉사로 시작해서 2016년 꿈놀이 빗그림을 창단했고요. 2018년 금천 마을공동체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입니다. 아주 훌륭한 팀이지요. 또 공간 부분에서 수상한 은행나무 어린이도서관은 2002년 개관한 이래 민간 도서관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금천 구민상을 수상했고요. 서울시 자원봉사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훌륭하고 아주 보람된 자랑스러운 금천구의 공동체들입니다. 시상식이 9월 26일 날 있다고 하니까 혹시 함께 축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의회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상정조차 하지 않아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제289회 임시회를 서울시의회가 개최했는데요. 정의당 비례대표죠. 비례대표위원인 권수정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와 함께 공동 개정을 발의했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것을 개정해서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자라는 건데요. 이 조례안 19조에 보면은 서울시장은 빈곤 여성, 어린이, 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빈곤이라는 두 글자를 삭제하자는 것이 권수정 의원과 운동본부의 제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 11세부터 18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예산은 약 400억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취약계층에 대해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는 생리대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본부와 지금 권수정 의원은 이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에게,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을 지급하자라는 요구인데요. 일단은 권수정 의원이 이 안건을 상임위에 상정이 되려면 신청을 했으나 서울시 의회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설명한 바 없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400억이라는 예산이 좀 부담스럽다는 것이 주변에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권수정 의원은 인류의 절반인 여성이 태어날 때보다 가지는 몸의 특성이 근데 그 여성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처리받지 않으면서 월경을 하는 것은 기본권의 문제고 유엔에서도 2014년부터 기본권의 문제라고 발표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작은 차별에도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가난을 증명해야 생리용품을 지원받아야 하는 것은 이런 환경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좀 했습니다. 더불어서 운동본부 측에서는요, 2019년 4월 말 기준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의 생리대 지급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전국의 신청률은 62.6%, 서울은 57.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동수당 신청은 98.3%입니다. 이 두 수치의 차이는 아까 앞서 삭제하지 못한 빈곤이라는 두 글자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제안도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경기도 여주시는 지난 2019년 4월 12일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전국 최초이고요. 이에 따라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등을 두고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 4천여 명이 생리대 구매비 또는 교환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금천구의 응급주택 2호, 3호가 지난 9월 4일 날 개소로 문을 열었습니다. 금천주거복지센터가 마련한 주거 위기가 발생한 가구가 단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응급주택인데요. 응급주택은 이제 화재나 수해 또는 가정폭력으로 거처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임시 거주지입니다. 그 전에는 사실 임시 거주 시설이 여성 또는 청소년 또는 아동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어 가족 구성원이 각각 따로 해체되어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가족 구성원 단위로 응급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응급주택입니다. 지난 2017년도에 1호점이 문을 열었고요. 이런 반응이 좋아서 2호, 3호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 단위로 진행되고요. 2회 연장에 최대 1년 6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없으나 적립금 형태로 100만 원을 내고 계약기간은 6개월 단위로 2회 연장 가능하고 최대 1년 6개월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없으나 적립금 형태로 100만 원을 내면 계약 만료 시 120만 원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소에는 LH공사의 지원이 되어 있었고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아름다운 재단이 후원해서 입주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집수리비용까지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좀 주변에서 응급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천주거복지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6회 금천장애인 인권영화제가 9월 20일 독산일동 현대지식산센터 선쿵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금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주최하는 영화제는요, 2014년 제1회 금천장애인 인권누리 한마당을 시작으로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행사입니다.
금천 자립생활센터는 인권영화제를 통해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뜨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영화제는 6시부터 시작되고요. 그 낮 시간에는 각종 체험마당이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 마을인문학교 목요일엔 마을인문학 첫 수업이 8월 29일 저녁 7시 금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강의는 총 5강으로 진행되고요. 9월 19일에는 2강이 열립니다. 마을 역사, 알고 보자 정조대왕 능행차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3강은 10월 10일에 열리고요. 모험 놀이터, 놀이의 자유와 권리란 주제로 열립니다. 4강은 10월 17일에 마을 자본, 1만원보다 1시간이 소중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아울러 5강과 6강은 각각 10월 24일과 31일에 별자리 인문학 너와 나 우리의 이해를 주제로 2개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천구에서 매년 70여 마리의 유기견들이 안락사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것이 유행이지요. 하지만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서 동물 학대나 유기 또는 분실에 인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천구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유기견 수는 216마리였고요. 이 중에서 73마리가 안락사되었고 61마리가 입양되었습니다. 46마리는 집을 찾아 반환되었습니다. 2017년도 마찬가지인데요. 184마리가 유기견으로 등록되었고요. 이 중에서 68마리가 안락사되었고 45마리가 입양, 44마리가 반환되었습니다. 이 통계를 전체로 살펴보면 유기된 동물은 주인에게 반환되는 비율이 20에서 25%밖에 안 됩니다. 안락사 비율은 40%에 대해서 가장 높고요. 이 이야기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주민이 알 수 있는 인식표 네가 표시되어 있으면 연락해서 찾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안락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안은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등록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아서 견주의 의지에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금천구는 또 유기견의 입양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에 한해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금천 뉴스데이는 마을신문 금천님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성호였고요. 기술에는 김호경 PD가 함께했습니다.